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브랜드 관리 전략이라는 과목으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들어와서 이 브랜드라는 것은 가장 큰 붐을 일으키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기업들은 이 브랜드를 통해서 많은 이익을 창출 갖다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케팅의 그 중심에 브랜드가 서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업에서의 활동, 그리고 소비자와의 관계, 또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브랜드를 성장시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수강을 하시는 여러분들은 이 브랜드에 대해서 아직은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인터넷 수강을 통해서 많은 지식을 쌓고 또 브랜드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히 함과 동시에 앞으로 체계적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이 브랜드 관리 수강의 이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는 인터넷 강의 내용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별도로 구매한 브랜드 관리 교재 이 두 가지를 같이 공부를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수강이 끝나고 또 브랜드 관리 교재 이 부분도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갖다 하게 되면은 강의 종료 후에 테스트를 갖다가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에서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시는 분들은 브랜드 관리 지도사라는 자격증을 갖다 취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브랜드 관리 지도사 자격증에 대해서는 교재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이 자격증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는지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인터넷을 통해서 수업할 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총 6가지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그 첫 번째가 먼저 브랜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라는 부분인데요. 이 첫 번째 챕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브랜드 네임, 슬로건, 그리고 이제 브랜드 마크, 뭐 이런 부분들은 브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죠.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잘 아셔야 되고요. 이 세 번째가 이제 브랜드 가치체계라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약간 생소하게 들리실지도 모르는 그런 용어들인데 이 브랜드가 생명력을 갖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브랜드의 가치입니다. 고객들이 비싼 돈을 주고서 그 제품을 구매하는 것도 그 브랜드에서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 브랜드가 구매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 체계를 공부하고 네 번째로 브랜드 운영 체계. 뭐 기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브랜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브랜드들을 어떻게 하면 잘 운영해서 효과 높은 그런 브랜드 마케팅을 할 것인가라는 것이 이제 브랜드 운영 체계고요. 다섯 번째로 이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입니다. 브랜드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꼭 이렇게 이제 아플 때가 있어요, 보면요. 그러면은 다시 건강하게 해줘야 또 그 브랜드가 살아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만들어 주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고객과 브랜드가 만날 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 그래서 총 6가지 챕터를 가지고 약 30강 정도 여러분들이 인터넷 강의 수업 내용을 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6가지 챕터와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관리 교재 이 두 내용을 합해서 거기서 문제가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럼 그 문제 출제된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테스트에 임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브랜드는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라는 그런 챕터를 공부하게 되는데요. 아까 그 목차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서도 이 첫 번째 챕터는
브랜드를 처음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 장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꼭 써서 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브랜드의 중요성을 쉽게 설명하는 사례로 종이컵에 든 커피 두 잔을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왼쪽에 보면은 프로덕트라고 하는 그러한 종이컵에 담긴 커피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브랜드라고 하는 그러한 커피가 역시 종이컵에 담겨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 두 컵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타벅스라는 마크가 지금 박혀 있는 것이죠. 적용되어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자, 자판기에서 여러분들이 왼쪽 커피를 사드신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것 같습니까? 뭐 기껏해봤자 한 300원에서 한 400원 정도겠죠. 그렇지만 우측에 있는 커피는 이 스타벅스라는 그 로고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3,000원, 4,000원을 주고 커피를 갖다가 사 먹게 되는 것이죠. 그럼 과연 이 커피 자체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이 커피 자체가 어떤 큰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이 로고가 제공하는 가치를 이 제품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높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저희가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브랜드를 키워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를 기업이 고민하는 이유를 이 사례에서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또 하나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잘 아시는 콜라 브랜드 두 개가 코카콜라, 즉 코크라고 하죠. 이 코크와 이 펩시콜라, 이 두 가지 콜라가 있는데 어떤 콜라가 맛있을까요? 라는 그러한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좌측에 있는 실험은 눈을 가리고 테스트하는 블라인드 테이스트 테스트. 그리고 오른쪽에는 제품의 브랜드를 보여주고 테스트하는 그러한 브랜디드 테이스트 테스트를 갖다 실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결론이 나온 것이요. 눈을 가리고 맛 테스트를 했더니 대부분의 소비자, 즉 반 이상의 소비자가 펩시가 맛있다고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반면에 콕은 44%밖에 이제 나오지가 않았죠. 그런데 브랜드를 보여주고 테스트를 갖다 했더니 다이어트 콕이 65% 그리고 펩시는 23%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이 브랜드를 보는 순간 아, 저 제품은 맛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선입관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눈을 가렸을 때와 브랜드를 보여주고 맛 테스트를 했을 때는 이렇게 큰 차이가 난다. 무엇 차이입니까? 즉 콜라의 대명사 브랜드인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를 그만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가리고 테스트했을 때는 다이어트 펩시가 한 7% 정도 앞섰죠. 반면에 브랜드를 보여줬을 때는 한 42% 정도 코카콜라가 앞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만큼 약 50% 가까이 왼쪽에서 7%와 오른쪽에서 42% 이렇게 해서 50% 가까이 코카콜라가 펩시보다 훨씬 더 높은 브랜드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아주 귀여운 고양이 사례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헬로키티라는 그러한 캐릭터인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캐릭터죠.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고양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 헬로키티에게 거절당한 빌 게이츠라는 그러한 제목을 붙였는데 이 헬로키티의 디지털 판권을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창업주인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할 수 있는 빌 게이츠가 구매를 하려고 했어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그 구매가 이 헬로키티의 전체적인 그러한 판권을 말한 것이 아니고 디지털 판권만 구매하려고 했으나 실패를 한 그러한 사례가 이 브랜드께서 굉장히 유명한 사례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로키티의 역사를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1974년도에 일반 캐릭터 디자인 회사인 산리오사에서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으로 따지면 거의 한 40주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때 왜 이 캐릭터를 개발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 일본 사람들이 미국의 스누피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스누피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개가, 즉 강아지가 아닌 고양이라는 그런 캐릭터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개발을 했는데 그게 엄청나게 히트를 갖다 한 것이죠. 그래서 이 헬로키티의 자산 가치를 보니까 현재 약 2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연간 시장 규모도 약 3,500억 원 규모.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결론적으로 전체 판권도 아니고 디지털 판권만 6조 원의 구매를 하려고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돈을 지급해서 구매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헬로키티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브랜드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좋은 성공 사례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쿠라는 브랜드입니다. 자, 쿠쿠라는 브랜드는 원래부터 이 쿠쿠라는 브랜드를 달고 나온 그러한 제품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978년도에 성광전자라는 그러한 기업으로 설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2002년도에 쿠쿠전자로 사명을 변경을 했는데, 자, 그 당시에 성광전자에서 제품을 만들어서 어떠한 마케팅 활동을 했냐면은 그냥 납품을 하는 그러한 영업을 갖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그리고 일본 기업에 이렇게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납품을 하는 그러한 형식을 취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이익을 남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제품을 예를 들어서 이제 100원에 만들었다. 그러면은 이제 납품가를 판매 기업인 그 큰 대기업에게 약 한 뭐 110원에 이렇게 판매를 갖다 하면은 그 판매 기업은 궁극적으로 고객에게 한 200원 정도의 그러한 제품값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렇게 OEM으로 납품하는 형식이 아닌 자체 브랜드로 가지고 한번 마케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려서 1998년도에 자체 브랜드인 쿠쿠라는 브랜드를 출시를 갖다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1999년도에 만 1년 만에 브랜드가 나온 지 1년 만에 마켓쉐어 1위를 갖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마켓쉐어 70% 이상을 차지하는 정말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런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만 이제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일본, 중국이라든지 또 해외 여러 나라에 26개국에 수출을 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만약에 이 기업에서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계속 해외 기업에 또는 국내 대기업에 납품만 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자체 브랜드를 만들지 않았을 거고 과연 오늘같이 성공한 그러한 쿠쿠라는 기업이 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브랜드라는 것은 마케팅의 어떤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사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관광을 많이 오는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제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이 쿠쿠의 유명한 그러한 인지도를 가지고 면세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스타로 이러한 뭐 쿠쿠의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면세점에 들어가서 외국인에게 팔리려고 하면요. 굉장히 품질이 좋거나 또는 외국인들의 인기가 있는 인지도가 있고 선호도가 있는 그런 제품이어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히 훌륭한 사례라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정말 그 브랜드가 정말 중요한가, 또 시장, 또 기업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가 라는 것을 쭉 살펴봤는데요. 지금까지 한 말을 브랜드와 관련된 용어 중에서 명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제품은 공장에서 만들어지지만 브랜드는 고객에 의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들죠. 그렇지만 만들어진 제품이 고객에게 선택되지 않으면은 그 제품은 브랜드로 선택될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말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에 의해서 선택을 받을 때 그 제품은 브랜드화가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앞 장표에서 보신 이러한 브랜드 관련 명언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의 중요성과 관련된 명언 첫 번째는 제품은 경쟁 회사가 복제할 수 있지만 브랜드는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품은 쉽사리 시대에 뒤질 수 있지만 성공적인 브랜드는 영원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유일무이하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요즘은 어떤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경제 기업들이 뭐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베낀다든지 뭐 복사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똑같은 품질이지만 브랜드가 다르기 때문에 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래 그 브랜드가 인기가 있고 선호도가 높다 그러면 아무리 품질이 똑같아도 이 제품은 사랑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브랜드가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선호도에 대한 권리라는 것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 영원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은 사람도 태어나서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제품이라는 것이 어떤 시절에 태어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기 없는 그런 브랜드가 될 수가 있고 또 이 시대에 뒤져서 완전히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만은 제품 위주로 마케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브랜드 위주로 마케팅을 하면은 그 시기를 상당히 넣을 수 있고 장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극단적으로는 영원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앞장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 제품하고 이 브랜드의 차이, 공장에서 만든 것과 이 고객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 그런 부분과 함께 성공한 브랜드에 정말 유일무이하다, 그리고 영원할 수 있다, 막 이러한 부분들이 브랜드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아주 좋은 명언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브랜드라는 것은 정말 100여 년 전부터 인기가 있었던 걸 것일까요? 물론 안 그렇겠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장표의 제목을 보면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몇 년 전이 몇백 년 전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이 브랜드라는 표현은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메이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크는 무엇입니까? 메이크라는 것은 바로 제조에 중점을 둔 그러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브랜드라는 것도 이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요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브랜드 네임만을 의미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마케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둔 것이 아니고 마케팅 관리에 서자 취급을 했어요. 뭐 서자의 반대말은 적자죠. 그래서 이제 이 서자라고 하면은 소위 말해서 홀대를 받는 그러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전에
뭐 굴뚝 산업 시대라고 표현하는데 이 굴뚝 산업 시대에서는 이 브랜드라는 게 정말로 큰 비중을 갖지 못하고 정말 사람들의 개념, 머릿속에 개념도 없고 또 기업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브랜드 위상이 급격하게 변화하게 됩니다. 네,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 바로 1997년도에 터진 우리나라의 IMF라는 그러한 큰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래서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어떤 많은 이 제품과 브랜드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일례로 1998년도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인 질레트라는 기업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켓 전지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7년간 국내 상표권과 영업권 임대 조건, 이게 이제 인수 조건이었는데요. 전체 인수 금액인 815억 원 중에서 660억 원을 브랜드 값으로 지급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럼 815억 원에서 뺀 660억을 뺀 아주 그 작은 금액, 브랜드 값에 비해서 정말 작은 금액, 이 금액이 소위 말해서 제품과 공장 이런 값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그 에프킬라라는 브랜드 사례인데요. 미국에 이제 본사를 가지고 있는 존슨이라는 기업이죠. 존슨앤존슨의 이제 한국 기업인 이 한국 존슨에서 삼성제약이라는 기업에서 나오는 살충제 사업 부분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에프킬라예요. 그래서 이제 에프킬라를 인수하면서 공장터, 기계 이런 것들을 비롯한 고정자산 대금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대금으로는 90억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에프킬라라는 브랜드 값은 297억을 지급을 갖다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로켓 전지 인수 사례나 또 에프킬라 사례나 이 보시면은 이전에는 정말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던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브랜드 값이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몇백 년 전에 이런 일이 생겼냐, 이런 일들이 생겼냐? 아닙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80년대 말 이후에 그때부터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가 환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나라보다 한 10년 정도 이제 빨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례가 1989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제 그 담배 회사죠. 필립 모리스라는 회사가 과자회사로 유명한 그 크래프트라는 기업을 사게 됩니다. 인수를 갖다 하게 되죠. 이때 지불한 금액이 장부 가격의 6배가 넘는 129억 달러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부에는 고정자산 대금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큰 그러한 브랜드 값을 지급을 했는데 왜냐하면 크래프트라는 것은 세계 최고의 과자 회사이자 브랜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크래프트라는 무형 자산에 대해서 엄청난 금액을 지불을 했고 그 금액이 바로 116억 달러라는 이런 엄청난 금액을 지불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점에 데이비드 아크라는 그러한 브랜드 학계 테드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어떤 책을 지었냐면은 브랜드의 자산을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느냐라는 이러한 책을 냈고 또 이 책을 많은 기업들이 보면서 제품, 공장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브랜드가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많은 기업과 또 마케팅 관련자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이죠. 네, 오늘 그럼 1강에서는
일단 브랜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잘 만들어진 브랜드는 기업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지,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봤고, 다음 시간에도 연이어서 또 이 브랜드를 돈으로 환산을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환산을 하는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강의 들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2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